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사태가 좀 진정되는가 싶은 상황인데요.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이것이 수도권 내 대규모 확산의 도화선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 기자 연결을 통해서도 들어보셨듯이 이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가 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한 200여 명이 근무하던 곳이었는데 네. 64명이 확진됐습니다. 네. 아직 다 검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염 환자가 늘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의 특성은 일반 밀폐된 건물에서 여러 명이 밀집된 상태에서 장시간 근무를 했다는 거죠. 근무를 하는 그 태도도 보통은 콜센터가 보험회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빠르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단시간에 수많은 말을 하는데 보통은 마스크를 쓰면 이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전화 업무를 했던 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밀접 접촉이 일어나거나 비말 감염이 뭔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네. 위험 지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하셨지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확산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추가 확산 어느 정도까지 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밀집되게 대중들이 모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네. 한 번 노출되더라도 그런 지방에 있는 영향력과는 또 다른 그런 파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런 확산 추세를 보더라도 대구 경북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소규모로 집단 감염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방역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플래닝을 할 때 이런 소규모 집단, 특히나 취약계층이 모여 있는 곳들, 네. 이런 곳들부터 점검을 해서 빠르게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되지 않으면 그 확산세를 잡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집단 내부에서는 어떤 점을 특히 더 주의하면 좋을지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운동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되도록이면 만나지 말고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자는 거죠. 보통 비말 얘기하면서 2m를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할 때도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런 근무자들이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유연제 근무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모여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직원들의 감염 관리 교육은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손 씻기나 가능하다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면 그런 착용을 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밀폐된 것들이 위험 요소가 높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기적인 소독, 방역 작업을 일반 그런 시설에서도 좀 더 관리를 네.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업무상 뭐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꼭 좀 실천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무할 네. 때도 마찬가지라는 네. 얘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전체 확진자 수 이제 오늘 오전에 나왔었는데 어제보다 이제 131명이 늘어서 7,513명으로 지금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떤 좀 꺾이는 변곡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지금 대구 경북은 어느 정도 검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의 확진자 수가 꺾이고 있어서 지금 그렇죠. 전체 수가 네. 증가세가 조춤하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방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대구 경북 사태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혹시 대구 경북 사태 같은 집단 감염이 또 대규모로 일어날 수 네. 있다라는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슈퍼 전파 사건이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해놔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안정세나 네. 꺾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좀 또 걱정이 되는 게 중증 환자분들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런 것인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중증 환자가 80명, 15명이 어제보다 늘었다고 하고요. 지금 기계호흡이나
에크모를 달고 있는 위중 환자도 54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의 그런 중증 환자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뭐 초반에는 그런 중증 환자에 대한 분류 체계나 대응 시스템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집에서 확진하고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현장에서 그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중증도 분류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지, 그리고 그 중증도에 따라서 중증 환자를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스템인지, 네. 그리고 입원해서 그렇게 갑자기 악화되는 사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이나 인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증도를 낮추기 위한 피해 최소화 전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음압병사나 이런 곳들이 많이 채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제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 이거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저질환이 없는 50대 사망 사례도 나왔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이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례들은 좀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안타까운 사례인 거죠. 사실 우리가 보통은 그 중증도 기준에서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65세 이상, 그리고 네.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젊은 분께서 네. 그렇게 사망까지 연결되는 거는 우리가 뭔가 지금 대응 매뉴얼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빠르게 확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빠지기 전에 빠르게 확진하고 경증 상태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미리 예방하고, 만약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50대 남성에 대한 케이스는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보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요양시설에서 전수조사 때는 음성이었는데 그 이후에 확진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좀 잇따르고 있어서 왜 이렇게 결과가 바뀌는지, 그리고 좀 대책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의학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경북 경산의 요양원의 이야기인데요. 확진자가 26일 날 나왔고 그 이후로 전수조사를 했죠. 그랬는데 109명이 처음에는 음성이었다가 추후에 한 14일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8명이 양성이 나왔고 지금 나머지는 검사 중이라고 네. 보고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초반에 한 번 검사했을 때는 잠복기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잠복기라는 거는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더라도 그 양이 체내에서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감지가 안 되다가 어느 정도 그게 노출이 되고 내 안에서 숙주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면은 또 음성에서 양성이 될 수 있는 만큼, 특히 요양원이라는 특성이 노인의 기저질환이 있는 네. 그런 취약자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노출됐더라도 한 번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가격리 기간, 그리고 추적 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확실하게 음성인지 아니면 또 잠복기에서 또 양성으로 전환되는지 또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지 않은 채 근무를 하다가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 여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게 병원이다 보니까 병원 내 가면 우리가 또 특히나 좀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협조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아쉬운 네. 부분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도 지금 음압병상이 있고 코로나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 감염에 아주 조금 더 충실하게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병원인데요. 실제로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신천지 신도가 있으면 우리가 비밀 보장하에 무료로 검사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겁니다. 네. 본인이 자발적으로 다른 데 가서 본인의 자비로 검사를 하다가 또 자가격리 수칙도 어기면서 사실 이렇게 접촉자들이 발생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본인이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원내 감염에 뭔가 원인이 됐다는 거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특히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혹시나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분당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 이런 직원들 관리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런 직원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이 각 병원마다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인이 해당되는 위험 요소가 있다 하면 빠르게 안전하게 그리고 비밀 보장되면서 검사를 해서 음전
양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이 일시 폐쇄되는 그런 조치로 이어지고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료계 내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을 한 이후에는 빠르게 진료를 좀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내 감염이 발생해서 병원이 폐쇄된다. 그러면 그 병원을 다니던 모든 환자들이 다 피해가 가는 거고요. 네. 그만큼 의료진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확진자가 한 명 나왔다고 무조건 병원을 폐쇄한다. 이건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거죠.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일부 폐쇄가 됐고 접촉자들이 모두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다시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요. 은평 성모병원이 좀 과도하게 폐쇄가 됐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적 측면에서는 꼭 전면 폐쇄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 만큼 네. 특정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런 역학조사와 함께 빠르게 검사를 하고 그 노출된 분들은 자가격리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되 노출되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는 병원이 일부는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감염병 대응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도 우리인데 지금 또 해외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유럽, 중동, 또 미주 지역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고 특히나 이탈리아 말이죠. 지금 이거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가 또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 상황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이탈리아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죠. 네. 지금 확진자가 9,172명, 우리나라를 이미 앞질러서 세계 2위가 됐고요. 네네. 중국 다음으로요. 사망자가 지금 463명이니까 치사율이 5.0%가 됩니다.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네. 이게 거의 세계 최고의 수치인데요.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증을 했고 사망자로 연결되는 이런 정말 안타깝고 급박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휴교령뿐만 아니라 폐쇄 네. 조치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만이 바이러스가 지금 노출된 사람들이 여기저기 옮기는 거에 끊을 수밖에 없는 특단의 조치라고 판단된 만큼 네. 효력은 있을 텐데요. 언제까지 이 추세가 안정이 될 수 있을까 좀 더 지켜봐야 될 네, 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또 이제 해외로부터 역유입 이 부분도 좀 이제 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 검역 절차에 대해서 정부가 고려를 하고 있죠. 지금은 그 중국과 몇 가지 몇 동남아 국가를 지금 특별 검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의 정세가 지금 팬데믹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만큼 지금 중국이나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뭐 유럽이나 중동 할 것 없이 여러 나라들이 지역 사회 확산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런 감염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런 유입이 되는 경우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안정세를 취하더라도 네. 또다시 제2차 대유행으로 맞이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게 꼭 필요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마스크 오부제가 이틀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대란이 조금은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럽다 이런 반응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특히 네. 직장인들은 뭐 간다고 해서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약국을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의 그런 입고 시간 그리고 남아있는 재고 현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앱으로라도 개발을 해서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오부제가 여러 그 몰리는 거를 쏠림 현상을 좀 완화시키긴 했지만 임산부나 거동 불능자 80세 미만의 아니면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는 여전히 접근성이 어렵고 네.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디테일한 수정도 추후에는 보완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내용들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